눈이 건조하고 피곤해서 이쪽에 쌍꺼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화장했더니 눈썹이 굉장히 진하네요. 장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카메라를 찾아보면서 영상 찍는 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사실 몇 주 전? 한 달 전쯤에 촬영을 했었는데 혼잣말하는 촬영이 굉장히 뭔가 두서없어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이야기의 흐름이 막 없어져 가고 있어가지고 찍다 말고 이런 적은 굉장히 많았는데 진짜 지금 몇 번째 카메라를 껐다 키는지 모르겠지만 얘기의 두서가 점점 없어지는데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제 미리 경고를 할게요. 저는 지금 카메라와 1대1로 허공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유튜브 보시면서 굉장히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서가 좀 없을 수 있지만 나름 좀 재미있게 나름 좀 지루하지 않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을 골랐습니다. 말투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킴스 부티크에서 엄마랑 삼청동에 드라이브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옷 구경하다가 직원 언니가 입고 계신 걸 보고 저건 사야 돼 해가지고 요거랑 다른 거랑 해가지고 피팅룸에서 입고 나왔는데 그거는 생각보다 별로였고 이게 너무 제 체형에 잘 어울리는 거예요. 얼굴 색깔에도 잘 맞죠? 그래가지고 엄마 찬스로 산 원피스입니다.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아까 다른 옷을 입고 있었는데 괜히 영상 찍는다고 이거 입고 왔어요. 예쁘죠? 이건 좀 빅뉴스죠? 요즘 제 영상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어요. 편집. 제 수준에서 좀 세련되게 좀 바뀌었는데 제가 요즘 프리미어를 이렇게 깔짝깔짝 야매로 배우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편집을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근데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왜 골랐었냐면요. 영상 편집 공부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의 회사여서 입사 지원을 했는데 이게 입사를 하다 보니 전혀 배울 수 없는 환경이더라고요. 저는 제 일이 나름대로 너무 바빴고 요즘 돼서야 좀 안정화되고 제 일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일도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유튜브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제 동생 노트북이 되게 무거워요. 제 거는 지금 삼성 시리즈 9이라고 되게 가벼운 걸 샀었었는데 근데 그게 프리미어가 되더라고요. 일본어 유학에 대한 얘기하는 영상에도 말했다시피 뭔가 이렇게 자막으로 뿅뿅뿅 뭐 딴딴딴 이러면서 합계는 얼마입니다 이러면서 그래프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썼던 윈도우 무비 메이커는 자막이 하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진을 여기다가 따로 놓는다거나 그런 기능이 없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영상 올리고 또 따로 사진 올리고 되게 쉽고 간단하고 기본적인 편집만 할 수 있었어가지고 편집에 되게 재미가 없었거든요. 제일 큰 문제였던 게 화면 그대로 제가 찍은 영상 화면 그대로 무비메이커에서는 색감이 안 나와요. 되게 구린 캠코더로 재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맘에 안 들었어가지고 몇 달 전에 영상을 좀 안 올렸었죠? 죄송합니다. 근데 요새 프리미어로 가능해져서 편집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키나와 갔다 온 영상도 올리고 무려 1년 전에 갔다 온 동남아 영상도 올리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 막 인트로 영상 같은 것도 편집하는 편집하는 여자님 영상 보면서 따라한 걸로 막 넣어보고 하조님이 뭐 알려주신 그런 걸로 막 올려보고 할 예정입니다. 네, 그거랑 얘기하고 싶었던 게 다이어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전에도
한약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거를 비공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다이어트 얘기를 하자면 저는 진짜 아직도 얘기하지만 저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어요. 하지만 하는 이유는 저희 엄마 때문인데요. 우리 엄마 같은 사람들 진짜 많을 거예요.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우리 딸들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엄마는 유난히 진짜 심한 것 같아요. 엄마가 유튜브를 보긴 하는데 말은 해야 되겠어. 엄마한테도 직접적으로 말하긴 하지만 저희 엄마가 제 몸을 보는 순간 웃음을 절대 안 지어요. 뭐 얼굴이 엄마가 본 순간 예뻤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얼굴 이쁜데 몸만 완벽하면 얼마나 좋을까. 몸만 날씬했으면 완벽한데. 뭐 이래요. 제가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제 살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근데 같이 침대에서 자는데 맨날 그 소리를 들으면은 사람이 이제 돌아버리거든요. 운동은 죽어도 못하겠으니 한약 다이어트를 하겠다 해가지고 엄마가 한약을 시켜줘가지고 한약을 먹으면서 살을 뺐는데 한약을 먹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요. 한약이 더럽게 진짜 너무 맛없어가지고 입맛이 뚝 떨어지고 한약을 먹으면은 이게 막 흥분돼가지고 그 막 심장이 쿵쿵쿵쿵쿵 막 이런 거 있죠. 약간 새벽 밤샌 느낌으로 이게 막 뭐지? 이렇게 막 카페인 미친 듯이 섭취한 느낌 같이 몸에 굉장히 해로운데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입맛이 떨어지는 느낌? 양약처럼 저도 양약 진짜 딱 2알 먹어봤는데 그것처럼 입맛이 뚝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고요. 진짜 맛없어서 못 먹는? 그 한약이 위 속에 이렇게 막 돌아다녀가지고 맛있는 밥을 먹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에 위가 굉장히 줄었어요. 밥을 제가 막 이따만큼 먹었는데 이만큼만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위가 줄어서 일단 식사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약 다이어트를 20살 때도 했었는데 딱 2달 만에 14kg인가 뺐었거든요. 훅 줄었는데 지금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덜 먹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 꼬박해서 8kg밖에 안 줄었어요. 밖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20살 때 14kg나 뺐으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8kg밖에 안 줄었어요. 제가 쓰고 있는 그 다이어트 어플이 있는데 그래프가 완전 잔잔바리 완전 사람 의욕 다 떨어뜨리게 요것도 아니고 이렇게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3개월이 지나서 보니까 약간 사선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계속 다이어트를 하는 와중에도 살 찐다 다시 찐다 운동 안 하니까 살 다시 찔 거다 요요 오면 어떡하냐 뭐 그놈의 잔소리를 절대 안 끊겨. 그래가지고 지겨워 죽겠는데 이미 차단을 해버렸죠. 진숙이 잔소리 차단 만렙이기 때문에 이제 엄마의 말은 잘 안 들리고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든 잘 안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막 페미니즘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약간 좀 예민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게 탈코르셋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 때문에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뭐 제가 뭐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세요 한약 다이어트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 뺐다 나 8kg 빠졌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네. 왜 진짜 우리 엄마는 왜 그럴까요? 진짜 왜 그럴까? 엄마는 진짜 왜 그럴까? 저는 그때도 엄마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남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 남이 저한테 이 돼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런 해가지고 열받아서 뺐으면 뺐지 나를 가장 예뻐해주고 사랑해줘야 할 엄마가 그렇게 나의 외모를 가지고 뭐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울감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느끼셨을 거예요. 가원띠 굉장히 우울하고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구나. 그런 게 약간 보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평소에 집에 들어오면은 막 엄마한테 장난치고 엄마한테 막 반말 쓰고 막 장난치고 이러는데 다 짜증나는 거예요. 진짜 뭐라고 하는 엄마가 제일 우선순위로 짜증나고 회사 일도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진짜 왜 사는 거지?
그냥 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엄마의 반응이 뻔해. 이러면서 아마 지금 보고 있을 텐데,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들처럼 내가 엄마 아빠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희 엄마를 봤을 때 저랑 제 동생이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잘 살아가고 그런 뭔가 두루뭉술한 뭔가 대략적인 목표가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 다이어트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은, 아, 나도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 삶의 목표는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있겠어. 그런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텐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엄마도 나한테 뭐라 그래, 동생도 나를 개무시하는 것 같아, 사촌 동생도 나한테 얘기하자면 말이 너무 많아지고, 또 아빠도 뭐라 그래, 뭐 할머니도 너무 내 눈에는 안타까워 보여. 그래가지고 아, 진짜 사는 게 뭘까? 대체 살아가는 이유와 목표가 뭘까? 뭐 이렇게 슬럼프가 장난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진짜 나는 이거를, 제가 웬만하면 이런 슬럼프? 약간 얕은 우울감은 쉽게 떨쳐버리고 금방 회복되고 이랬는데, 이번 슬럼프는 진짜 깊고 진짜 최고점이었고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친구한테 얘기하기에는, 친구는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줘요. 엄마보다 내 편이고 당연히 제 얘기를 들어줘서 그것도 뭔가 위로라기보다는 뭔가 냉정하고 냉철하게 내 입장을 오로지 객관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그런 게 되게 있었어요. 위로랑 그런 게 아니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했다가 프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프립을, 얘기가 굉장히 두서 없어졌는데 벌써 얘기가 두서 없어졌죠? 프립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아는 언니가 와인 공부한다면서 프립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알려줬는데, 와인 공부하고 맥주 공부하고 뭐 공부하고 이런 거는 되게 비싸요. 4, 5만 원 하는데 5천 원짜리 프립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르는 사람들이랑 수평으로 대화하는 거, 처음 만난 사람이랑 존댓말하지 않고 나이 묻지 않고 직업이 뭔지 안 물어보는 거. 그래서 눈을 마주치면서 다정하게 얘기합니다. 가원아 안녕? 막 이렇게 약간 굉장히 오글거리고 겨드랑이가 막 오글오글 하는 그런 모임에 갔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4명의 모르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합니다. 모이기 전에 단톡방이 있었대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모임 장소에만 가버렸는데, 단톡방에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던가 가벼운 질문, 무거운 질문, 뭐 이렇게 고민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호스트가 이렇게 작성한 거를 다 같이 공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20분 정도 1대1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갔어가지고 좀 아쉬운 건 있었어요. 그 대신 저는 많이 들었죠. 그 대신 그 사람이 생각해온 그런 질문거리가 있었으니까 저는 그거를 듣고 그거에 대한 또 답변이나 제 생각을 얘기해주고 이런 거였어요. 왜 좋았냐면요, 진짜 모르는 사람이 고민을 풀어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공감을 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다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랑 말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하는 고민을 통해서 뭐랄까요? 힐링된다고요? 진짜 힐링된다고 얘기해야 되나? 어떤 분이 자기는 거절하는 의사 표현을 잘 못하신대요. 얘기를 잘 못하는 그런 게 자기는 너무 스트레스다.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고 거절할 건 거절하고 말도 엄청 많고 이러는데, 그 사람은 그게 고민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가. 이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각자 성격이 다른 거고, 저는 말 많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들어주는 사람, 뭐 그런 거? 제가 친구랑 셋이서도 엄청 친한데 한혜랑 저랑은 엄청 말이 많아요. 근데 한혜는 다 들어주고 말을 잘 안 하는 애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학생 때는 걔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쟤는 왜 말을 안 해? 뭐 우리는 다 공유하는데 쟤는 왜 나한테 공유 안 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크고 나서 보니까 그냥 그 성격이 고유의 너의 성격이고
당신의 성격인 거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뭐 그런 거? 제가 하는 고민도 누구나 엄마랑 싸운 경험이 있을 거고 누구나 다이어트라던가 살이라던가 외모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아 예뻐요 이렇게 막 가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근데 대단하시네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줬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립을 갔을 때가 좀 슬럼프를 극복할랑말랑 했을 때 갔어가지고 그렇게 더 효과를 본 걸지도 모르겠지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인스타 라이브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슬럼프 극복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뭐 두서없이 얘기하는 건데 이 얘기도 진짜 하고 싶었어요. 다이어트 얘기하면서 다 이어지는 얘기여서. 아 더워. 무풍을 했는데 왜 이렇게 덥냐. 29도로 설정했으니까 덥지. 그래서 결론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 저를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랑 이렇게 소통하고 싶은 분들만 다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냥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진짜 그 프립처럼 나를 표현하는 단어 3가지가 있다면 뭐 이런 거? 그런 거 간단하게라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벌써 30분이나 얘기했네요. 이름은 얘기 안 해주셔도 되고 나이도 얘기 안 해주셔도 되고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도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받았던 그 브로콜리라는 호스트가 물어봤던 질문인데 나를 표현하는 단어 3가지가 뭔가요? 저는 그때 좋은 멘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다이어트, 일본어, 우울함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지금 얘기를 해보자면 가벼움 그리고 일본어 딱 제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기 딱 적당한 단어거든요. 일본어 하나는 발랄함 요즘은 그리고 가장 가벼운 질문을 여러분들께 하자면 가장 가벼운 질문 뭐가 있을까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가벼운 질문이죠. 가장 무거운 질문으로 그때도 프립에서 물어봤지만 살아가는데 목표가 뭐냐고 물어봤었거든요. 살아가는데 목표가 뭐예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너무 딥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모르겠다고 써주셔도 돼요. 근데 댓글이 막 안 달려. 그럼 굉장히 슬프겠지. 아무튼 오늘 굉장히 많이 떠들었는데 오늘 정말 구구절절 두서없는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는 저의 혼잣말을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점점 더워져가고 있는데 이거 여름도 잘 이겨봅시다. 그러면 다음 영상은 6월의 블로그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